네, 방송 언어 10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58쪽이고요. 교재 158쪽, 제20항 보이죠? 그리고 강의 자료 지금 5쪽, 네, 5쪽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19항부터 26항까지 이제 접두사와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 표의주의 표기법을 선택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표음주의 표기법을 선택하는 경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표의주의 표기법이니까 형태소의 의미가 분명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원형을 밝힐 수 있는 경우에는 형태소를 분간하는 형태음소적 표기법, 즉 표의주의 표기법을 선택하고 원래의 원형에서 의미도 형태도 멀어진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표음주의 표기법을 선택한다. 뭐 그런 식의 논의를 이제 접두사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 관통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20항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이지만 한번 그 원론적인 것을 이제 그 저자도 158쪽에서부터 159쪽, 그래서 저자는 20항과 22항, 27항을 선택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의 자료 5쪽으로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표기를 표음주의로 할 거냐 표의주의로 할 거냐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산성이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생산성을 정의해 본다면 새로운 단어 형성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새로운 단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니까 접미사가 붙을 수 있는 어간, 즉 정확하게 말하면 어근이죠. 어근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생산성이라고 말하고, 어디든 붙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접미사의 의미가 분명하며 동시에 접미사든 어근이든 그 형태가 원형이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표의주의 표기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미 앞에 살펴봤던 지금 부사로 된 것, 명사로 된 것, 이것들은 모두 이제 이를 붙였을 때 원형을 밝혀 적었잖아요. 그 의미가 분명하고 형태가 분명한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꼬락선이 끄트머리는, 자, 끄트머리도 끝 플러스 음머리인 건 분명하지만 도대체 음머리가 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타구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타구니는 삿 플러스 티읕 받침 아군이에요. 그러니까 삿은 의미가 있어요. 삿바라든지 뭐 옛날 팬티라는 의미의 고삿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여기서 아군이라고 하는 전미사 자체가 생산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또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단어들, 곰배파리라고 하는 말, 뭐 거의 요즘은 볼 수가 없는데 과거에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백신도 이제 여러분들 태어나면 요즘은 애기들이 맞는 백신들이 차례 다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그래서 영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남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얼굴이 억죽억죽해지는, 뭐 얼거버리는 그런 공보, 즉 천연두의 후유증이라든지 또 소아마비를 알아서 절름발이라고 이제 하죠. 그런 병이 생긴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곰배파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팔이 꼬부라져 붙어 펴지 못하거나 팔뚝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사실 요즘은 흔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모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뜻입니다. 내 몫으로 돌아오는 물건, 이런 뜻이 되고요. 그런 단어의 뜻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쌀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쌀아기라는 말을 알기는 아는데 2번 뜻을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빗방울이 갑자기 찬바람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쌀알 같은 눈쌀아기, 쌀애기 눈이라고 하죠. 어떻게 해서 쌀애기 눈이 온다는데 사실 원래의 의미는 부스러진 쌀알. 쌀알도 작은데 부스러졌으니 얼마나 작겠어요. 네, 그리고 짜게라는 말이 있어요. 짜게. 요새 뭐
뭐였죠? 깐부라는 말이 아주 그냥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 데이트를 하고 있는 선생님은 여전히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은 어릴 때 남자아이가 아니니까 구슬치기 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구슬치기 해본 기억은 없고 요새 지금 그 뽑기죠, 뽑기. 그 뭐죠, 저기 설탕 뽑기라고 하죠. 그것도 맨날 지나다니면서 보고 실제로 그거를 뽑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정말 많았는데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었어요. 근데 여기 짜게라는 말, 이런 말들 참 이렇게 어, 이런 말들도 옛날에 이제 쓰이던 말들이죠. 그래서 이 짜게는 콩이나 팥 따위를 둘로 쪼갠 것의 한쪽 이런 뜻도 되고, 낚시에서 들깻묵을 들깻묵이라고 하는 거는 묵처럼 들깨에 이제 뭐 기름을 내거나 이렇게 한 찌끄러기로 묵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이제 사람이 안 먹는 거죠. 그래서 미끼로 쓰는 거예요. 혹은 함경남도에서는 돌멩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짜게라는 말에 그런 말이 있고, 아까 깐부 얘기하려다. 깐부도 지방마다 우리 남편은 깐부라고 안 하고 깐보라고 했대요. 깐보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물어봤더니 구슬하고 딱지하고 또 뭐라 그러더라? 자치기 할 때 쓰는 거 이렇게 같이 모아서 누가 가지고 있고 뭐 이제 지금은 그게 뭐가 귀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딱지 하나 만드는 것도 요즘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그 벽에 거는 달력들이 있어요. 두꺼운 종이. 그거 이제 나오면 귀하게 써서 딱지를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여자라서 안 했는데 딱지 해본 기억은 없어요. 남동생이 이제 열심히 이제 아빠나 삼촌들이 딱지를 만들어 주는 걸 봤죠. 네, 그래서 제20항은 전미사 이의 생산성을 인정하여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으로 표의주의 표기법이 되고, 부침의 꼬락서니와 같은 단어에서 전미사 악서니의 생산성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음으로써 표음주의 표기법이 된다는 거죠. 이미 선생님이 2차 시 수업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을 한번 다시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제22항입니다. 용언의 단어 형성 참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쪽에 지금 6쪽으로 넘어왔죠. 네. 6쪽의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피사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거예요. 피동은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이고, 사동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사동을 만드는 전미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희리기 뭐 이런 애들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규칙성이 인정되어 이 피사동 전미사들은 표의주의 표기법, 그러니까 원형을 이희리기 이 형태를 살려서 예를 들면 먹히다 피동이잖아요. 뭐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먹히로 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결정된 것이 아니라 희의 생산성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먹히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로는 이들 피사동 전미사들이 생산성이 있다라고 보아서 형태를 분리해서 원형을 밝혀 적는 표의주의 표기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다만 규정에서 생산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이희,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이들의 기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나 기능, 표음주의에 입각하여 적는다. 또 부침 규정은 이제 같이 볼 거예요. 과거 생산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생산성이 사라진 형용사 파생 전미사 어브프가 의 경우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희리기의 생산성을 인정하는 경우, 반면 다만의 경우에는 기능이 명확하지 않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표음주의를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부침의 경우에는 현대국어에서는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파생 전미사의 경우에는 역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2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2항을 살펴보면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전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희리기 우구추뿐 아니라 의키까지 의키, 이키에 모두 피동 혹은 사동의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경우는 보다시피 맡기다, 뭐 돋구다, 뭐 쫓기다, 얽히다, 뭐 없애다 등등해서 모두 원형을 밝혀주는 표의주의 표기법을 선택하고 있죠. 반면 다만항에서 보면 이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 뜻에서 멀어진 것, 그러니까 돌이다, 칼로 돌이다, 돌 플러스 이다인데 이게 그 돌다의 의미가 있느냐? 용돈을 들이다에 들이다도 들 플러스 이다인데 그 들다의 의미가 살아있느냐? 고치다도 마찬가지, 바치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피사동 전미사가 결합된 상태가 하나의 어간으로 인정이 되니까 당연히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칼로 돌리다에서 돌 플러스 이로 볼 수 없잖아요. 맡기다는 맛 플러스 기지만 돌이다는 돌 플러스 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능과 의미가 멀어졌기 때문에.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루다, 이루다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치, 뜨리, 트리가 붙는 경우는 이때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뜨리도 되고 트리도 돼요. 이거는 둘 다 허용하는 겁니다. 놓치다, 덮치다, 소리 나는 대로 형태적으로 고정해서 썼고요. 부디뜨리다, 부디트리다, 이거는 둘 다 허용이 돼요. 뜨리다로 써도 되고 트리다로 써도 돼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번의 경우에도 이들 그 피사동 전미사의 의미가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서 이제 그 표의주의 표기법을 선택한 거죠. 반면 업으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믿다에 업이 붙은 거고 우습다는 웃다에 읍이 붙은 것이고 믿보다는 믿는다라는 믿다에 부가 붙은 거예요. 현대국어에서는 업이나 읍이나 부가 형용사 파생 전미사가 아니에요. 형용사를 만드는 파생 전미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생산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능과 생산성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연음하여 소리 나는 대로 표음주의를 택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었다, 우습다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항, 네, 27항입니다. 네, 27항은 지금 교재 159부터 160까지 넘어가는 그 부분이죠. 네. 자. 네. 합성어와 합성어를 만드는 경우와 접두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봅니다. 제시된 단어들 가운데, 이제 아래 제시된 단어들 가운데, 빗나가다, 새파랗다, 샛노랗다, 시꺼멓다, 신누렇다, 엇나가다, 엿듣다, 짓이기다, 헛되다의 앞에 있는 게 다 접두사죠. 빛, 새, 네. 자, 근데 접두사는 어떤 언어나 그래요. 접두사보다는, 전미사가 많아요. 그래서 국어의 경우도 역시 접두사보다 전미사의 수요가 훨씬 많고 또 그만큼 단어를 형성하는 문법적 기능은 전미사가 훨씬 더 강력했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단어 형성을 할 때 접두사가 붙는 경우라든지 합성어는 뭐예요? 명사어기와 명사어기가 직접 결합하는 거죠. 사과나무 같은 거. 네, 그런 경우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27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즉 합성어를 만드는 거죠.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보니까 밑에 붙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외 조항은 또 있겠죠. 그래서 국말이 꺾고지, 꽃잎, 전몸살, 처다들, 굶주리다, 명사 합성어건, 용언어 간의 동사 합성어건, 어찌되었던 간에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려서 합성어가 만들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샛노랗다, 시꺼멓다처럼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인정하여서 원형을 밝혀 적는 표의주의 표기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부침 1, 부침 1에 보면 어원은 분명한데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거는 변한 대로 적는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아범은 어원은 뭐냐면 이게 크다라는 하다, 한강, 큰 강이란 뜻이죠. 한길, 큰 길이란 뜻이고 낮 가운데 큰 대낮이란 뜻이에요. 대낮의 우리말이에요. 대낮이 그 큰 대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나 할아범의 그 할도 분명 의미는 분명한데 소리가 너무 변했기 때문에 변한 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히 원형을 밝혀 적지 않겠죠. 골병, 골탕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부침상에 보면 이거는 머릿잎, 곤충으로서의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빨이란 뜻이고 뒤에 벌레 충차 있는 거는 머릿잎. 이 이라는 단어 동음이어죠.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 걸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어디에 올 때는 물론 아니지만 간니, 덧니, 사랑니 이런 경우에는 니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도 단어 몇 개 선생님이 소개를 했어요. 국말이는 국에만 밥이나 국수라는 뜻이고, 자, 여러분들 혼몸하고 홀몸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혼몸은 딸린 사람이 없는 혼자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딸린 사람이 없는 객식구가 나한테 따라붙어 있지 않고, 객식구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 그 다음에 아이를 베지 아니한 몸, 아이를 갖지 않은 몸도 혼몸이라고 해요. 홀몸은 뭐냐면 혼몸의 비표준어예요. 이제 홀로나 이런 표현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비표준어입니다. 반내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대소변 더위를 받아 처리하는 것을 반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노타는 다 잡아 기르거나 가르치지 다 잡아서 미안해요. 다 잡아서 기르거나 가르치지 않고 꽉 잡아서 다 잡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잡아서 기르거나 가르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내버려 두다. 그걸 번노다라고 한대요. 잠을 자야 할 때 자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나가다. 이런 것들을 번노타라고 합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을 소개해 주긴 하는데 우리의 고유 표현들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모르고요. 그럼 그 대체어가 뭐냐면 한자어거나 이제 영어를 포함한 서구 외래어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160쪽을 한번 보면요. 160쪽의 마지막 단락부터는 합성어 가운데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제30항의 사이시옷이 아닐까 한다. 여기부터는 다음 주에 11주차에 설명할 건데 거기부터가 그 문제의 사이시옷 부분입니다. 문제의 사이시옷 부분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전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7항까지 봤기 때문에 우리가 28항, 29항까지 마저 살펴보고 끝낼 거예요. 자, 그 다음 음절 발음이 유음, 리을인 경우 몇몇 통시적인 음운 변화를 겪은 상태로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시적인 변화를 겪은 거는 우리가 앞에서 불규칙 용언의 경우를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표음주의를 해야 돼요. 제28항은 리을 탈락, 즉 유음 탈락과 관련된 규정이고 29항은 흔히 우리가 디귿, 리을, 호전 예를 들면 한술, 두술의 술과 숟가락의 디귿과 리을의 호전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꿔치기 이렇게 교류한 서로 이렇게 통한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 유음 탈락과 디귿, 리을, 호전과 관련되는 이 규정은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한글 맞춤법의 50여 개의 그런 내항 중에 전형적인 표음주의에 해당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8항은 잠깐만요. 네. 28항은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네. 리을 소리가 안 나면 당연히 안 나는 대로 적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다리, 따님, 마되, 마소, 무자위,
바느질, 부삽. 이게 뭐냐면 현대 국어와는 달리 15세기에는 소위 치음류, 그러니까 이빨 근처에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디귿이라든지 시옷이라든지 뭐 니은이라든지 이런 문자들이 나타내는 그 소리 앞에서 소위 이빨 근처에서 덴탈 사운드 근처에서 그 앞에 리을이 오면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다리도 보니까 뒤에 디귿이 오니까 앞에 있는 리을이 떨어진 것이고, 따님의 경우에도 뒤에 오는 니은 때문에 리을이 떨어진 것이고, 말대도 당연히 디귿 때문에 떨어졌겠죠. 마소는 시옷 때문에 떨어지고, 무자위 같은 경우도 지읒 때문에, 이 지읒도 뭐 경국의 위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 한국어의 국외음은 전형적인 경국계가 아니라 치경국계라고 해서 치조 경국계라 해서 좀 더 이빨 쪽에 가까이 조금 더 앞쪽에 있어요. 부삽이나 부소는 여러분들 그 화롯불을 뒤적뒤적 하는 것을 불삽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부삽이죠. 네, 이런 것도 화살도 활살. 네, 그래서 주로 뭐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치읒과 같은 이빨 근처에서 나는 소리들 앞에서 리을이 떨어지는데, 이런 유음 탈락 현상은 당연히 그대로 반영하여서 표음주의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29항의 경우에는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는 것은 디귿으로 적는다. 그러니까 디귿, 리을, 호전의 경우죠. 바느질인데 반짓골이 디귿으로, 사흘인데 사흔날, 삼질인데 삼진날, 설날인데 섭달, 술, 한술 두술 숫가락, 이틀인데 이튿날, 그 다음에 잣주름, 자잘한 주름을 잔주름을 잣주름이라고 하는데, 풋소, 풀 떴는 소, 섣부르다, 그 다음에 잣다듬다, 잣따라타, 이런 식으로 디귿과 리을이 서로 이제 바뀌는 그런 경우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이 사이시온 문제가 좀 복잡해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하기에는 좀, 그래서 160페이지서부터 쭉 사이시온 얘기가 우리가 맞춤법의 그 변화와 관련해서 이 사이시오 표기도 맞춤법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와,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요번에 보면 챕터 도중에 끊어지는 것들이 좀 많죠. 설명들이 좀 따라 붙다 보니. 그래서 사이시옷이 끝나는 게 169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준말 얘기 좀 하고, 준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172쪽에 띄어쓰기 얘기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동음이요 얘기가 이제 178쪽에서부터 179쪽까지 이제 그 동음이어가 동음이어에 대한 그런 얘기라든지 뭐 잠깐만요. 예,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7항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어합법이 다음 주차면 이제 끝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문어합법인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가 189쪽에서 끝나고, 그리고 190쪽부터 표준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면 이제 좀 지긋지긋했던 맞춤법이 끝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일단 3차 시가, 선생님이 맨날 앞에가 좀 짧고 3차 시가 길었는데 이번은 다행히 지금 그 3차 시가 좀 짧네요. 네, 일단은 오늘은 10주차 영상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수고했고 다음 11주차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